저희 이제 2부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 사실 저기 옆에 예쁘게 앉아있는 네네.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 책 이름도 너무 예뻐요. 나를 먼저 사랑하기에 적당한 오늘. 네.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로 주고받은 1년, 2년간 주고받은 무료 상담의 실제 사례를 다뤘고요. 그 안에 제가 1년여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솔루션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 위로 공감을 드리고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답변을 드리고 메일을 받고 주고받은 사연들을 들어보고요. 네. 그것을 이제 사연들 실제적으로 좀 변형시켜서 다 올렸고요. 이름은 절대 공개되지 않았어요. 신상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제가 드린 솔루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의 체화하실 수 있도록 위로 공감 또는 해결책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 모든 사연이 겹쳐서 이분이 이분인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연들이 겹치거든요. 아, 비슷비슷한가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로 결국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그 비슷한 사연들, 자신한테 맞는 사연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도 뭐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고 뭐 결혼에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이 망했고 이런 건 다 잘못된 생각이고 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이혼을 했던 아니면 결혼 속에 시련이 있던 그 안에서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망치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아마 이 코로나 시대도 겹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거나 뭐 그 부분이 이제 부부 사이에도 혹은 연인 사이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상담을 하러 오세요? 저는 아무래도 부부 상담을 하고 라이브 내용이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다 보니까 매체에서 통하는 그런 문제죠. 불륜, 그다음에 남편의 가출, 아내의 가출, 또는 이유 없는 뭐 아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오셔서 네. 가정을 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이 오시죠. 저는 이혼을 권하지 않는 상담사인데 맞아요, 저 봤어요. 가정을 회복하는 쪽으로 저는 이끌어 가는데요. 제가 이혼해야 되는 분들은 이혼도 시킵니다. 한 4쌍 이혼 시켰어요. 아, 그 많은 커플 중에 4쌍. 4쌍은 이혼 시켰어요. 예. 왜냐면 이혼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혼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송도 시키고요. 그분들은 구해내기 위해서 가정폭력을 행하시는 분은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알리겠다. 네가 더 이상 남편을 때리면 아내를 때리면 당신의 회사에 알려서 당신 커리어에 내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그분들이 삶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 이제 미혼자다 보니까 제가 결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물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 결혼이라는 연관 검색어 #태그 불륜, #태그 바람, 뭐 시대 시대 웃겼어요. 시대 그다음에 뭐 시자 돌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금치. 뭐 이혼 다 안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말 유튜브 댓글에 자 이거는 다 이혼 권장, 뭐 이거는 비혼 권장.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은 전 좋은 거라고. 좋은 거고. 근데 그것이 나빠지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또 지금 PD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부모님을 보고 또 대중매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PD님이 어린 시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부모님의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을 봤다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결혼이 좋다라는 소신을 가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의 힘겨우신 결혼 생활을 봐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점점 치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사분들이 화합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조금 치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로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내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해서. 그렇죠.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너무 좀 그런가? 저는 속으로 혼자 경제적인 조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제적인 조건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겠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고요. 뭐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 믿지도 않고 다 핑계일 뿐이고 그냥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네. 자식이 있으니까 이혼이 힘들다. 이 얘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선택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시는 영상들을 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실제로 부부 상담 이런 거를 이제 하시지만 이혼을 정말 권하시지 않는 상담사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찌됐건 내 인생의 주체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혹은 상대자, 배우자가 뭐 바람을 폈든 이혼을 했든 뭐 시대 때문에 시달리든 내가 되게 불편해지고 내가 되게 힘들어진다면 과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타인 때문에 힘든 건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쵸? 네. 근데 시댁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건 한 가지의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편이 힘들게 해도 그 안에서 분명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렇다 그러면 좀 달라요. 네. 근데 그저 조금 나한테 무관심하거나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시댁에서 참견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데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거를 알게 됐는데도 행복함을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그럼 그러면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잘못했다고 비는지 아니면 또 행동을 딱 바로 교정을 하는지 뭐 이런 가운데서 봐야 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바람을 폈지만 내가 이혼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죠. 저 사람이 바람을 폈어도 내가 이걸 해결할 만한 가치가 내 남편에게 있는지 그게 내가 남편한테 갖는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아니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일만의 가치도 없고 내 인생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확신이 든다면 이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아내분들이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남편한테 매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가난해지거든요. 반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바람을 폈는데 이혼도 못하냐 이런 식의 시선을 받으면 그 시선 속에도 힘든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바람을 폈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바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내 행동을 결정하시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아이들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약간 은연중에 남편분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요. 뭐 아이들하고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자꾸 틀어지고 좀 약간 그래요라고 하시면서 약간 이제 부부들만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모와 또 자녀들만의 그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담도 요즘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상담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글쎄요, 저는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는 편인데 만약에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네. 답은 하나예요. 아이들하고만 붙어있으면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애들을 좀 돈을 조금 아끼세요. 돈이 조금만 되잖아요. 남편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 되는 거지. 돈도 놓치기 싫고 남편도 놓치기 싫고 애들도 놓치기 싫고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해야죠. 내가 이것이 필요할 때는 다른 쪽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제 댓글을 좀 보게 됐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누워 있는데요. 네. 근데 애들은 나가자고 쪼른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남편분들께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남편은 나가고 싶지 않고. 남편 나가고 싶잖아요. 운전을 애들은- 하더라도 음. 부인 보고 다 시켜요. 음. 근데 둘 다 맞벌이세요. 근데 남편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내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다고 그 남자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고 애들은 가고 싶어 하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든가 아니면 남편분의 도움을 꼭 받고 싶다면 정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걔가 꼭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서 내가 뭔가를 주고 얻어야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넌 무조건 해야 돼라고 강요한다고 하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럼 나도 하고 싶지 않고 남편도 하고 싶지 않고 애들은 나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나가지 않는 대신 피자를 시켜줄게. 아니면은 오늘은 안 나가지만 다음 주에는 같이 나가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지. 쟤는 죽자고 안 하겠다는 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도 아깝고요. 감정도 아깝고요. 상대방 괴롭고 나 괴롭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가정에 있는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작가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회복이 되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90%는 회복을 시킵니다. 90%. 네. 간혹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에도 막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종족이 아니고 거의 100%죠. 100%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이들까지도 같이 상담을 하시나요? 네, 아이들 상담도 하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제가 상담을 하지는 않고요. 네. 좀 고등학교 이상 아이들만 상담을 하고,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냥 상태를 살펴보고 그 정도만 본 후에 부모한테 당신들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죠.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아이들을 당신들이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을 해주면 그분들의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네. 그럼 그러고 나서 아이들도 약간 어느 정도 그건 부모가 치유해야 됩니다. 아, 정서가 망가진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정서가 회복됩니다. 부모님들의 네. 원인자시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 있어요. 그분들의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부부라는 이 검색어를 떠올렸을 때 네. 생각될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 개를 드려봤는데 네. 이제 4년간의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한 후 혹은 그 전후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이 내 반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은 반쪽끼리 만나서 한쪽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만나서 계속 한쪽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반쪽이 만나서 내 반쪽이니까 너는 내 반쪽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반쪽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결혼하면 내 삶의 반쪽, 내 아, 삶의 네. 영혼 미친 거죠. 이런 문구들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온전할 때 결혼을 해야지. 나를 채우기 위한 결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내가 온전치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인 부분이야 부족할 수 있죠. 저는 네. 가난한 건 절대 죄가 아니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극복할 수 그럼요, 있는 그럼요. 부분이죠.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너무 기대고 내 반쪽을 나의 태양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실패한 결혼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 혹은 현재 이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부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엄마든 아빠든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래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때 온전히 나로서 행복할 수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요.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내가 온전해야 된다. 네.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으로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강사로서 네. 또 이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으로서 네. 그리고 또 작가로서 되게 커리어가 다양하시잖아요. 네. 이런 질문 좀 드려도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인생을 마감하는 날에 마지막 네. 날에 네. 내 인생에서 갖고 싶은 타이틀은 그럼 뭐세요? 저는 제 아이들, 우리 호연이, 서연이 엄마로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살고 싶어요. 이 모든 커리어가 다 커리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살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 사는 과정이 행복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내 아이들. 뭔가 이 영상을 꼭 자녀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지도 않을 듯? 엄마 나 얼굴 잘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항상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건강히 커지죠. 저도 이 질문 보면서 울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커리어를 쌓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내 자녀들의 엄마로서 네, 자녀들의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그냥 그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